2007년에 일본에 추가된 카에데성, 미로를 모두 빠져나와서 백간복도의 9번째 방에 도달하면 24시간마다 한 번 소환되는 필드보스인 갑주무사가 있습니다. 이 보스의 레벨은 120, 체력은 7800만, 경험치는 460만을 주는 보스인데요. 이 보스가 좀 특이한 게 레벨 120 치고는 좀 셉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냐면 이게 혼테일보다 세요. 전격 데미지가 8000이 넘거든요. 그래서 근격이나 마법사가 아니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은 거의 피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진짜 그래야만 할까요? 사실 얘 정도는 행동 패턴을 좀 자세히 조사한다면 공략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얘가 고레벨 보스치고는 특이하게 막 점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공략 방법이 뭐냐면 전사나 법사가 이 친구를 일부러 때려가지고 위로 점프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8000달이 전기댐이 사실은 아래에서는 안 맞는 공격이었다는 걸 알아내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지스턴스가 장착된 프리스트가 어그로를 끌어서 갑주무사를 점프시키면은 대기하던 근거리 격수가 빠르게 데미지를 줘서 창틀 구석 같은 곳에 넉백시켜서 쑤셔 박는 겁니다. 이렇게 몹이 핀이 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집단 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주무사가 삐져나오면 또 위로 우르르 올라가서 대피하고, 또 구석에 핀해 놓으면 또 내려와서 냅다 패고, 이런 식입니다. 일단 경험치를 400만 넘게 주기 때문에 경험치를 목적으로 잡아도 되는 보스고요. 드랍템 중에도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잡으러 다녔다고 해요. 소비팀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껏 나왔던 주문서들 30% 버전들은 물론이고 방패 마력 주문서 60%, 1비표창 등등 속이 꽉 찼고요. 장비템들도 이게 재밌는 게 룩달용 두손 둔기인 파란 물개 쿠션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얘한테서밖에 안 나와요. 갑주무사가 잘 때 배고잖아 봅니다. 그리고 검은색 리본 넥타이,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거 낄 바에 혼목기죠. 그리고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금쇠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타 아이템인 갑주무사의 투구입니다. 아니 이거 투구 맞아요? 투구 맞답니다. 아무튼 이 아이템이 어디 쓰이냐면 레벨 100을 찍고 나면 지판구의 카무나에 있는 아시아를 통해서 네오도쿄로 들어가는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오도쿄의 첫 맵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시아에게 닌토 주문서 300개, 그리고 카에데성 최종 보스의 소환 몹들에게서 나오는 미니 두꺼비 요괴의 기름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 갑주무사가 떨구는 갑주무사의 투구 1개입니다. 미니 두꺼비 기름이랑 같이 얻기 힘든 게 갑주무사 투구다 보니까 좀 수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주무사 말고 보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갑주무사를 뒤로 하고 좀 더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백간복도 9번째 방을 지나서 다음 맵으로 가려면은 맵 우측 최상단에 있는 그 계단 뒤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멍을 착각해 가지고 그 앞쪽 구멍으로 잘못 들어가면 저번주에 봤던 그 상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상점 들어갔다 나오면 아예 딴 곳으로 가버리니까 조심하자고요. 그리해서 계단 오른쪽에 포탈로 들어가면 갑자기 배경과 부금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백간복도 실내라는 맵이고 장애물 맵입니다. 그러니까 보스 잡으러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지나가 보쇼, 이런 뜻이겠죠.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부금은 오직 이 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금입니다. 적당히 긴장감도 있고 신나는 부금이에요. 이거 공략이라 할 건 없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떨어진다고 무조건 막 맨 왼쪽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중간 지점에서 떨어지면 그 구간의 시작 지점으로 다시 스폰되는 그런 약간 체크포인트 형태처럼 돼 있으니까 일단 누구라도 시간만 많이 박으면 지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성문 내부 맵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패땅이라는 NPC가 있거든요. 근데 얘한테 말을 걸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맵과 동일한 맵이지만 클리어 시간이 기록이 되는 특수한 맵으로 또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주 최단 기록으로 클리어한 유저 한 명에게는 올스탯 5에 회피율 10에 이동 속도랑 점프력이 20이 달린 훈장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맵 끝에 있는 이벤트 NPC 나우스케의 그 잘린 대사를 참고해보면은 매주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아마 훈장도 일주일짜리 훈장일 거고 기록도 매주 초기화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는 해당 장애물 맵 공략 영상이 아주 그냥 지독하게도 많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관련 영상이 많나 했더니 이 보상이 있어서였군요. 보시면은 다들 막 유사 풀점 쓰고 날아댕기고 그냥 다른 몬스터가 닌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닌자입니다. 그렇게 이 맵을 통과하고 끝에 나오는 포탈을 통해서 나가시게 되면은 갑자기 앞이 막혀있는 맵과 함께 나우스케라는 NPC가 등장합니다. 딱히 퀘스트가 얽혀있는 NPC 같진 않고요. 말을 걸면은 이 앞이 어떤 곳인 줄은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다가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천수각까지 무사히 도달해서 녀석을 혼쭐 내달라고 합니다. 이 양반도 딱히 적은 아니고 뭔가 가짜 성주한테 쌓인 게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착했던 원래 성주에 충실한 부하였겠거나 했겠네요. 그리해서 나우스케가 들여보내주는 방의 이름은 몽환의 방.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3개의 문이 있는데 이게 맵 이름이 다 몽환의 방이라서 맵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 만나러 가려면 아까 장애물 맵과 함께 이 함정도 지나가라 이 말인데, 이게 사실 이 몽환의 방이라는 맵이 16개거든요. 첫 번째 맵에서 문을 통해 들어가면 특정 규칙에 따라서 나머지 15개 방 중 하나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맵 이름에 숫자가 따로 적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맵의 몬스터 분포가 모두 다르면 차라리 다행인데, 몬스터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방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방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구성된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한 건진 몰라도 딱 한 가지 이 맵을 돌파할 수 있는 힌트는 있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요, 어차피 16개 맵 중 랜덤한 맵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이게 왼쪽 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면은 16개의 맵을 차례대로 돌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왼쪽 문을 통해서 계속 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캐릭터가 맨 왼쪽에서 스폰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서 스폰되는 그런 맵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맵에서 중앙으로 한 번, 그 다음 또 중앙으로 한 번, 이렇게 이동하면은 맵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몽환의 방 4번째 방인 거고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통해서 9번째 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9번째 방의 중앙에 탈출 포탈이 있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 닌토가 드랍하는 쇠골도 같은 아이템들을 목표로 하는 유저들은 일부러 닌토가 있는 방을 찾아가지고 죽치고 사냥하기도 했어요. 아까 그 닌토 나오던 맵들은 잠몹 처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딸깍으로 몬스터 정리가 가능했어서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하는 맵이 바로 천수각입니다. 벌써 부근부터가 진지해지죠. 여기도 이제 바닥에 닌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위에 나오는 그 상급 닌자들도 꽤 좋은 아이템들을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천수각 1층에서 사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는 뭐 머쉬맘 가기 전 돼지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함정을 피해왔기 때문인지 더 이상 함정 맵도 없고요. 다음 맵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즉시 보스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포탈이 있습니다. 자, 천수각 2층을 지나서 대망의 보스방, 천수각 최상층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보스방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입장 제한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원정대를 꾸려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레벨 제한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보면요, 막 레벨 40짜리도 가서 맞아 뒤지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진짜 돼지공원에서 남의 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머쉬맘 맵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픈 맵이고, 보스는 특정 시간마다 젠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일본 쪽 문서의 팁을 보면은 48시간마다 젠된다고 적혀있긴 하네요. 이 보스의 특이한 점은 걸어댕길 것 같이 생겼는데 고정형이라는 점. 일단 얘가 절대 안 밀려요. 그리고 유저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선공 몬스터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몬스터를 발견하더라도 내가 때리지만 않으면 파티원들끼리 정비를 하거나 뭐 점프로 성주를 뛰어넘어서 이후 이어질 뭐 어떤 공격을 대비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대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자리를 잡으면 리더의 지휘하에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얘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레벨이 180이에요. 핑크빈이랑 동일한 레벨인데, 일단 이벤트 몬스터를 제외하면 빅뱅전 보스들 중에서는 제일 레벨이 높은 몬스터예요. 그래서 레벨 180 넘는 파티로 가지 않는 한 데미지 반감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피격 데미지도 장난이 아니에요. 피격이 뭐 1만 대 정도라서 조심하면 괜찮은 그런 게 아니고, 얘 공격이 뭐 당구공 같은 거 엎어서 공격하는 거랑 에로레인 쏘는 거 막 이렇게 두 패턴밖에 없는데, 당구공은 거진 13,000에 가까운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에로레인도 뭐 속성 공격이라서 레지스턴스 있으면 데미지 절반이겠지만은 어차피 13,000짜리 당구공이 피할 구석이 없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나 마법사가 아니면 도전할 수 없어요. 마법사도 뻥을 받아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이죠. 아니 그러면 이거 공격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공격 못 피합니다. 공격 보이면 그냥 죽어야 돼요. 보시면요, 궁수가 껴있는 영상이 있긴 한데 그냥 맞으면 죽게 냅두고요, 따로 얘네들을 리저렉션으로 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냥 광기 그 자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성주님이라는 거는 뭐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뭐 갑주무사 마냥 전략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공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졌냐,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체력이 딸려? 그러면 뭐 피작하면 되지. 무려 공식 홈페이지 추천합니다 하고 이 AP 되돌리기로 체력 늘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피작 600번 정도 하면은 버틸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작 한 번에 390엔 정도 하니까 600번 하면 얼마야? 뭐 200만 찌르면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성주님을 뚜까 패서 체력 6억 2천을 까게 되면 성주님이 뒤지고요. 그러니까 가짜 성주님이 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성주님의 정체는 거대 두꺼비였네요. 일본 전통 요괴인 오오가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성주님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뭐 투부 뭐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성주의 팔걸이 뭐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데 안즈공주에게 받는 마지막 퀘스트에서 이 팔걸이를 가지고 아오이한테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스크린샷이 아닐까 싶은데 대충 내용 보면은 아오이가 성주님의 팔걸이를 받고 이 팔걸이가 성주가 진짜이던 시절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성주님께 바친 곡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과거에는 아버지와 성주가 서로 낚시를 다니는 뭐 그런 친한 사이였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이 팔걸이를 보게 되면은 그때 시절을 기억해내고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면서 아오이 쪽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네요. 자, 근데 아직 안주공주 쪽 얘기가 안 끝났죠. 안주 쪽 얘기는 눈앞에 있는 두꺼비까지 처치를 해야 결말을 좀 알 수 있겠죠. 아까 성주님 체력이 6억이었는데 얘는 체력이 좀 줄어듭니다. 4억 5천이에요. 이 두꺼비는 몸박을 하면 거의 뭐 데미지가 18,000에 가까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거의 쇼와 마을의 여두목 그 뺨 때리기 급이죠. 그런데 이 두꺼비 역시도 거진 뭐 피할 수 없는 공격들로 무장한 보스예요. 일단 패턴은 한 서너 개 됩니다. 일단 방어막을 형성하는 패턴은 마법 무효화를 거는 패턴이고요. 뭐 근데 물리 무효화는 또 안 걸어가지고 전사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패턴은 소위 쓰나미라고 불리는 패턴인데 대충 파도 한번 치고 맵 전체 데미지 13,000에서 14,000 정도 뜨는 공격을 시전합니다. 그 다음은 두꺼비가 빛나면서 광선이 위로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미니카마라는 미니 두꺼비들이 스폰이 됩니다. 이 두꺼비들을 잡으면 나오는 두꺼비 기름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네오도쿄 입장 퀘스트 재료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얻으려면은 성주 1페이지까지는 잡아야겠죠.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꺼비 위에 구름이 생기면서 광선같이 생긴 비가 내리는 이펙트가 생기면 일단 14,000에 가까운 데미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맵 전체에 비가 내립니다. 이거는 뭐 피할 새도 안 주는 거죠. 그 와중에 한 명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은 움츠리면서 혀를 왼쪽 전방으로 낼름거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맞으면 한 13,000 정도 다를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맞긴 한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데미지가 19,000 정도로 팍 튀는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일본 블로그 등지를 보면은 혀는 무조건 18,000의 데미지를 준다? 아니면 뭐 혀의 공격에 맞으면 즉사한다 뭐 이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다른 조건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18,000이라는 데미지가 혀에서 발생하는 데미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이런 큰 폭의 데미지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말하면 왼쪽에 있으면 이거 못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님 잡기 전에 미리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 혀 공격에서 운 나쁘게 뒤지지 않으려고 미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두꺼비 체력 4억 5천을 다 까게 되면은 두꺼비가 죽으면서 경험치와 전리품이 드랍이 되는데 이 두꺼비는 다른 보스들과는 달리 보상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소비템은 주문서만 주는데 그냥 뭐 눈 장식 주문서, 뭐 얼굴 장식 주문서 모든 종류를 다 떨고요. 뭐 100%, 70%, 60%, 30%, 10% 뭐 다 떨굽니다. 근데 딱 그것들만 떨고요. 그냥 딱 이 짝 지역이 눈 장식 주문서, 얼굴 장식 주문서 뭐 이런 것들이 미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템들은 장비템밖에 없어요. 그것도 특수 장비들밖에. 드랍되는 아이템은 로드류 속성 스태프. 이름은 각각 파이어 로드, 아이스 로드, 포이즌 로드 그리고 뭐 썬더 로드 이럽니다. 각 아이템들을 장착하면 아이템 이름에 맞는 속성 공격이 증폭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뭐 썬더 로드를 장착하면 전기 공격이 데미지가 125%가 되고요. 빙결 속성 공격은 뭐 11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속성에 안 맞는 스킬,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성 속성을 쓰면은 그 스킬의 데미지는 75%가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스태프 되시겠습니다. 뭐야, 뭐 불, 얼음, 뭐 독, 번개. 그러면 이거 뭐 썬콜 불독만 낄 수 있는 스태프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 봐, 뭐 홀리로드 이런 거 없잖아요. 비숍은 이렇게 좀 억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성능이 좋은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이 무기들이 이제 럭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일한 기타템인 거대 두꺼비의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하나 얻어가지고 안잭에 가져가면은 역시나 남아있는 유일한 스크린샷이 이제 또 운 좋게도 엔딩 쪽 스크린샷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어보게 되면은 대충 이제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재물들 같은 걸 갖다 주었는데 안즈 공주는 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을 플레이어한테 그냥 돌려주면서 두꺼비 잡았으니까 이거는 너 가져 하는 뭐 그런 스토리인 것 같네요. 근데 뭐 안즈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보상 얘기할 기운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안즈 쪽 얘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거대 두꺼비의 지갑이란 게 여기에만 쓰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전에 일본식 자쿠메 투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최종 단계인 자쿠메 투구 승화 요란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지갑 아이템들이 5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는 카이데성 조사를 안 했어가지고 무슨 성주 1페이지 드랍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다 잡아야 나오는 기타템이라서 엄청 귀할 것 같은데, 야 이게 뭔 게임이야? 메이플 아니야? 당연히 캐시샵에 다 배치를 해드렸죠. 그냥 돈 내고 사라고. 캬. 그리고 이게 네오도쿄 입장 퀘스트에도 필요한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블록버스터 역대 고트 네오도쿄 메인 NPC인 아시아가 이 플레이어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이템들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정말로 아이템을 못 모으겠으면은 내가 듣기로는 뭐 캐시샵이란 데가 있다던데, 거기 가가지고 1000포인트 내고 지갑을 사오라는 대사를. 야 이게 메이플이지. 아 일본 분들도 역시 넥슨답다라고 하시네요. 야 정말 대단하다. 카에데성은 분명 에도시대의 일본성과 그 닌자를 배경으로 멋진 테마 던전을 만들긴 했지만, 뭔가 곳곳에 이제 넥슨의 음흉한 BM 설계의 목적이 엿보이는, 물론 분위기도 있고 모험하는 맛도 있지만 뒷맛은 뭔가 찜찜한 맵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대한 집착이 보이는 모든 몬스터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그 눈장식이랑 얼굴 장식, 뭐 이런 주문서들은 덤이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